2026년 오늘날 여러분의 자산은 안녕하십니까? 평범한 직장인이 하룻밤 사이 수십억 원의 자산가로 변신하고 반대로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이 단 며칠 만에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곳, 바로 잔혹한 마법이 펼쳐지는 3배 레버리지 ETF 시장의 이야기입니다. 2024년 엔비디아가 전 세계 시가총액 1위를 탈환하며 시작된 반도체 광풍은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을 TQQQ와 SOXL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지수가 1% 오를 때 내 계좌는 3%가 찍히는 그 짜릿한 쾌감은 마치 마약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열광하던 그 숫자의 이면에는 설계자들조차 경고했던 치명적인 독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변동성 잠식, 누군가는 이를 두고 합법적인 도박이라 부르고 누군가는 부의 추월차선이라 칭송합니다. 과연 2026년 지금 이 시점에도 이 위험한 도박은 여전히 유효한 전략일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를 파멸로 이끄는 거대한 덫에 불과한 것일까요? 한 남자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2025년 초 나스닥의 장밋빛 전망만을 믿고 전 재산을 TQQQ에 몰빵했던 이른바 풀매수 투자자들. 그들은 지수가 제자리에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계좌가 매일 조금씩 녹아내리는 기이한 현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100달러였던 주가가 10% 하락했다가 다시 10% 반등하면 원래대로 돌아와야 마땅하지만 3배 레버리지의 세계에서는 계산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락 시의 타격은 3배로 증폭되고 반등 시 필요한 에너지는 그보다 훨씬 더 커야만 본전에 도달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 말입니다. 이 잔인한 수학적 트릭은 2026년 현재 더욱 교묘해진 시장 환경 속에서 투자자들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이 냉혹한 숫자 노름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3배 레버리지 ETF의 실체와 2026년 생존 전략에 대해 아주 구체적이고도 서늘한 팩트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던 그 우상향의 신화가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송두리째 흔들릴지도 모릅니다. 2026년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경제의 민낯은 그 어느 때보다 기괴합니다.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 믿었던 수많은 투자자들의 예측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시장은 이미 금리 인하라는 달콤한 사탕에 중독되었고 그 약발은 예전만 못합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소위 끈적한 인플레이션은 끈질기게 발목을 잡으며 금리 인하의 속도를 늦추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공포의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3배 레버리지 ETF의 운용 비용입니다. 대다수 투자자가 간과하는 사실은 이 상품들이 공짜로 지수를 복제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3배 수익을 내기 위해 빌려온 거대한 자금에 대한 이자 비용, 즉 스왑 비용이 금리 인하 시기에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여러분의 수익률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2026년의 금리는 과거 저금리 시대처럼 0%로 수렴하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한 채 고금리의 잔상이 남은 이 기묘한 고원지대에서 레버리지 투자자들은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고 있는 셈입니다. 금리가 내려가는데 왜 내 계좌는 생각만큼 오르지 않는 걸까? 그 해답은 바로 연준의 복잡한 셈법과 거대 자본의 움직임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유동성의 축제는 끝났고 이제는 철저하게 실적과 숫자로 증명해야 하는 냉혹한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2026년의 경제 지표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단 하나입니다. 더 이상 무지성 우상향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경고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혼돈의 시기에 3배 레버리지를 덮치는 더 거대한 재앙은 무엇일까요? 수학적으로 증명된 파멸의 공식 변동성 잠식의 실체를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지금 당장 매도 버튼에 손이 갈지도 모릅니다. 수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때로는 가장 잔인한 진실을 은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복리의 마법이라는 달콤한 환상에 빠져 3배 레버리지의 인생을 걸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부자들을 더 부자로 만들고 가난한 자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음의 복리라는 악마의 공식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놀라운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기초지수가 100에서 시작해 첫날 5% 상승하고 다음날 4.76% 하락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기초지수는 정확히 100으로 돌아오며 본전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3배 레버리지는 어떨까요? 첫날 15% 급등하며 환희를 맛보게 하지만 다음날 14.28% 폭락하며 계좌 숫자는 98.5가 되어버립니다. 단 이틀 만에 지수는 제자리인데 내 돈은 1.5%가 흔적도 없이 증발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026년 현재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의 계좌를 소리 없이 파괴하고 있는 변동성 잠식의 실체입니다. 시장이 직선으로 우상향할 때는 영웅이 된 기분이겠지만 지그재그로 오르내리는 횡보장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원금을 갈아 넣는 꼴이 됩니다. 특히 2026년처럼 고금리와 저성장이 충돌하며 하루에도 몇 번씩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시장에서 이 음의 복리는 단순한 손실을 넘어 회복 불가능한 치명상을 입힙니다.
횡보가 길어질수록 여러분의 계좌는 마치 밑바닥에 구멍난 항아리처럼 조금씩 하지만 아주 확실하게 비워져 갑니다. 월스트리트의 설계자들이 이 상품을 장기 투자용이 아니라고 입을 모아 경고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운이 없어서 돈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애초에 이길 수 없게 설계된 수학적 덫에 스스로 발을 들인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공포스러운 수렁 속에서도 누군가는 여전히 떼돈을 벌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과연 그들은 어떤 괴물 같은 종목에 올라타 있는 것일까요? 이제 우리는 반도체의 SOXL과 나스닥의 TQQQ라는 두 거대 괴물의 심장부로 들어가 그들이 숨기고 있는 진짜 얼굴을 마주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거대한 전쟁터에서 가장 강력한 두 전차를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는 기술주의 성지 나스닥을 추종하는 TQQQ이고 또 하나는 현대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반도체 섹터의 광기를 담은 SOXL입니다. 2026년 현재 전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는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 시대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이른바 특이점을 향해 달려가면서 반도체는 단순한 부품을 넘어 국가 안보이자 권력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SOXL은 바로 그 권력의 변동성에 3배의 엔진을 달고 폭주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이 출시될 때마다 시가총액 수조 원이 증발하거나 생성되는 이 극단적인 장세 속에서 SOXL 투자자들은 하루에 수십 %의 수익과 손실을 오가는 지옥의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반면 TQQQ는 조금 더 영리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과 같은 거대 빅테크 기업들이 AI를 통해 실제 돈을 벌어들이기 시작하면서 나스닥 100 지수는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강력한 펀더멘털을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2026년에 가장 서늘한 경고음을 들어야 합니다. 바로 AI 수익화에 대한 의문입니다. 수조 원을 쏟아부은 AI 투자가 과연 그만큼의 현금을 창출하고 있는가? 만약 실적 발표날 이 거대 기업들의 가이던스가 단 1%라도 기대를 밑돈다면 3배 레버리지의 특성상 그 충격파는 상상을 초월하는 대폭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SOXL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정점에 서 있다면 TQQQ는 상대적으로 완만해 보이지만 그 거대한 덩치가 한번 흔들릴 때의 파괴력은 시장 전체를 마비시킬 수준입니다. 2026년의 승자는 누구일까요? 단순히 운에 맡기기에는 이 시장은 너무나 정교하고 잔인합니다. 그리고 이 화려한 숫자 전쟁의 배후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또 다른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정치적 격변과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이제 우리는 차트를 넘어 백악관과 중동, 그리고 대만 해협에서 벌어지는 은밀한 움직임에 주목해야 합니다. 2026년 현재 전 세계 경제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것은 차트 위의 숫자만이 아닙니다. 백악관에서 시작된 강력한 보호 무역주의의 파고는 이제 단순한 정책을 넘어 3배 레버리지 투자자들의 계좌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불과 2년 전 3% 수준에 불과했던 미국의 평균 수입 관세율은 2026년 들어 무려 17%라는 경이로운 수치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른바 텐텐 관세라 불리는 보편적 기본 관세의 도입은 글로벌 공급망에 거대한 균열을 일으켰고 그 파편은 고스란히 TQQQ와 SOXL의 변동성으로 전이되었습니다. 특히 2025년 10월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극적으로 합의된 12개월간의 무역 휴전은 2026년 지금 매우 위태로운 줄타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히토류 수출 통제라는 보복 카드를 만지작거릴 때마다 반도체 섹터의 SOXL은 하루아침에 10% 이상의 낙폭을 기록하며 투자자들을 공포로 몰아넣습니다. 여기에 더해 OBBBA, 즉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으로 불리는 대규모 감세 정책은 미국의 재정 적자를 심화시키며 국채 금리의 변동성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2026년 11월에 예정된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잡기 위한 정치권의 자국 우선주의 행보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역대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의 대중국 반입 규제가 연간 허가제로 전환되면서 삼성과 SK 그리고 TSMC와 같은 거물들의 앞날조차 안개 속에 가려진 상황입니다.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았던 글로벌 분업의 시대는 저물고 이제는 각자 도생의 냉혹한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3배 레버리지라는 고성능 엔진에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시한폭탄이 장착된 셈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폭탄이 터지기 전에 탈출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과거의 영광에 취해 다가오는 거대한 해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제 우리는 이 잔혹한 생존 게임에서 살아남기 위한 실전 매뉴얼을 펼쳐야 할 때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하락장이 아닌 탐욕에 눈이 먼 투자자들의 처참한 몰락이었습니다. 특히 2025년 여름 인공지능 수익화에 대한 회의론이 고개를 들며 시작된 나스닥의 급락은 3배 레버리지 투자자들에게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단 2주 만에 계좌의 60%가 증발하는 극단적인 MDD, 즉 최대 낙폭을 경험하며 수많은 이들이 시장에서 퇴출당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소름 끼치는 통계를 마주하게 됩니다. 당시 공포에 질려 매도 버튼을 눌렀던 대다수와 달리 영하 80%라는 경이로운 하락 구간을 견뎌내며 끝까지 버틴 것도 모자라 오히려 비중을 늘렸던 극소수의 생존자들. 그들은 결국 2025년 연말 기록적인 V자 반등 장세에서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수익을 거머쥐었습니다. 레버리지 투자의 핵심은 단순히 상승장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같은 하락장에서 내 멘탈과 장고가 얼마나 버텨낼 수 있는가를 증명하는 냉혹한 시험입니다. 2025년의 차트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3배 레버리지는 축복이 아닌 파멸로 이끄는 저주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계좌의 숫자가 깎여나가는 고통 속에서도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가? 아니면 공포라는 본능에 지배당해 가장 낮은 곳에서 소중한 자산을 내던질 것인가? 2025년의 피비린내, 나는 교훈을 가슴에 새기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2026년 역시 똑같은 비극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잔인한 과거를 발판 삼아 2026년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넘기 위한 실전 생존 무기를 장착해야 합니다. 단순히 버티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적절한 방패와 날카로운 창을 동시에 쥐어야만 이 전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는 방패도 없이 적진의 한복판으로 뛰어드는 자입니다. 2026년의 이 변동성 넘치는 시장에서 3배 레버리지를 다루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방패는 바로 분할 매수라는 이름의 철저한 자기 통제입니다. 많은 이들이 저점이라고 확신하며 전 재산을 쏟아붓지만 시장은 늘 그 확신을 비웃기라도 하듯 더 깊은 심연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의 승부를 보려는 도박사의 심보를 버려야 합니다. 자산을 수십 개, 수백 개의 조각으로 나누어 하락의 공포가 시장을 지배할 때마다 기계적으로 매수 버튼을 누르는 것, 이것이 2026년 살아남은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정한 고수들은 밸류 리밸런싱이라는 날카로운 창을 함께 휘두릅니다. 내 계좌의 수익이 목표치를 초과할 때 그 과실을 따서 안전한 달러나 금 혹은 채권이라는 금괴에 옮겨 담는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탐욕이 머리끝까지 차오르는 상승장의 정점에서 스스로 브레이크를 밟는 행위는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본성을 이겨낸 자만이 3배 레버리지라는 야생마를 길들여 부의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시장은 더 이상 초보자들의 행운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계산된 시나리오와 기계적인 대응만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낼 유일한 생존 매뉴얼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기나긴 여정의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과연 2026년 3배 레버리지라는 이 위험한 항해의 끝에는 황금의 섬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니면 끝없는 나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 마지막 결론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부의 추월 차선과 파멸의 낭떠러지 그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2026년 3배 레버리지 투자는 여전히 유효한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차갑고도 명확합니다. 네,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직 숫자의 이면을 꿰뚫어 보고 자신의 탐욕을 통제할 수 있는 준비된 자들에게만 허락된 축복입니다. 과거처럼 단순히 사두고 기도하는 방식으로는 2026년의 이 거친 파도를 절대로 넘을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경고합니다. 전체 자산의 10%에서 20%, 그 마지노선을 지키지 못하는 순간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투자가 아닌 도박으로 변질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2026년 하반기로 갈수록 미중 무역 갈등의 파고는 더 높아질 것이며 AI 산업의 옥석 가리기는 더욱 잔혹해질 것입니다. 이 혼돈의 시기에 3배 레버리지는 누군가에게는 가난의 대를 끊어줄 강력한 무기가 되겠지만 누군가에게는 평생 쌓아온 공든탑을 무너뜨리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결국 결정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차트 너머의 진실을 보고 기계적인 원칙을 고수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한번 군중의 광기에 휩쓸려 벼랑 끝으로 달려갈 것인가. 2026년의 태양은 내일도 뜨겠지만 그 빛을 누릴 자는 오직 살아남은 자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잔혹하고도 위대한 이 자본주의의 서바이벌 게임에서 당신의 계좌가 승리의 깃발을 흔들기를 기원하며 3배 레버리지의 진실에 대한 긴 여정을 여기서 마칩니다.